여러분, 일본어 할 때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일본인들한테 처음에 뭐라고 말하지 하는 그 순간인데, 이게 의외로 또 어렵고 긴장되거든요. 일본 사람을 딱 만나서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딱 있는데 아무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어떡하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하면서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일본어를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일본어로 말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색하고 낯설고 이런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한국어 할 때 바로바로 말이 툭툭 안 나오잖아요. 항상 말하기 전에 아, 왜 그거 있잖아 하면서 은근슬쩍 시간 버는 거 있잖아요. 일본어도 똑같은데 말하기 전에 가볍게 뱉을 수 있는 자주 쓰이는 표현들만 잘 외워두셔도 일본인 친구들을 만났을 때 말문이 턱하고 막히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10년차 통역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명한 아이돌 통역도 하고 또 일본에서 리포터 활동도 하면서 수많은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수지 센세이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들만 가지고 왔는데요. 추리고 추린다는 게 벌써 45개나 됩니다. 한 번에 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상황별로 크게 3파트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알려드리는 표현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꼭 다 익히시고 입에 붙을 때까지 반복하고 따라 읽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배워갈 표현은 아노입니다. 이거 아마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언제 쓰여야 맞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의미로는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저기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을 걸 때라든지 살짝 실례되는 행동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싶을 때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예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좋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부터 세 번째 예문까지 같이 발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첫 번째로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요, 잠깐 괜찮으세요? 하실 때ちょっといいですか? 이런 식으로 저기 잠깐 괜찮으신가요? 라는 표현 우리 정말 많이 쓰고 있고, 무언가 물어볼 때 일본인들은 직접적으로 본론을 한 번에 바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셔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시다면ちょっといいですか? 정도의 표현은 꼭 쿠션처럼 넣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 저기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これどうやって使うんですか?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질문형이기 때문에 다소 길다고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조각들을 조립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것은 원래 뒤에 이름 조각, 명사가 왔을 때 저 어쩌고, 뭐 예를 들어서 저 가방이라고 한다면 가방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뒤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기요 이 자체로 느낌을 가져가 주시면서 발음을 해보시면 훨씬 현장감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연기를 해주시면서 말해보시는 거예요. これどうやって使うんですか? 이런 식으로 같이 해주시면서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일본에 가신다면 화장실 중요하죠. 화장실, 토이레 아니고 이번에는요, 오테아라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발음을 해보시면요, 오테아라이와 도코 데스か?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표현이 토이레와 도코 데스か 혹은 오테아라이와 도코 데스か 까지였다면, 이번에는 앞에다가 죄송한데 혹시 이런 느낌으로 를 덧붙여서 말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럼 우리 이어서 바로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それ本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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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표현은 에또가 됩니다. 사실 일본의 리액션 종류 중에서는 이 에가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배우는 이 표현 또는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 자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뜻은 그냥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되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봤을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해야 되고, 상대방이 또라고 말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조금 모르실 수 있어서 예문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예문 첫 번째, 오늘 며칠이었죠? 할 때 쓸 수 있는데요. 今日は何日でしたっけ? 어쨌든 우리가 궁금한 내용은 오늘이 며칠이냐 라는 표현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다가 잠깐 생각할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머릿속에 아직 조각조각이 흩어져 있어서 그걸 모을 시간이 필요하다 할 때 시간을 끄시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두 번째도 이어가 볼 텐데요. 수지 선생의 주교 난지 데시다께? 수지 선생님 수업 몇 시였었죠? 물어봤을 때 아마 3시부터였을 거예요. 3時からでした. 너무 잘 사용을 해주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에또라는 표현은 작은 츠가 들어가기 때문에 에또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됩니다. 일본어의 추임새 같은 것들에 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작은 발음들도 분명하게 발음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도 이어서 그 가게 이름 뭐였죠? 할 때 아노미세노 나마에 난데시다kke?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넘어가서요. まあいいか。まあいいか。まあいいか。 세 번째 표현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오늘 표현들 단어라기에는 조금 그렇고 말 그대로 그냥 입버릇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요. 이 45개 다 못 외우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아니 그게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비슷한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몇 개만 익혀 놓으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라는 표현 정말 많이 듣는데요. 기업가분들 상담하다 보면 마 소데스네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마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남성분들 마 정말 중요합니다. 뜻은요. 마 그게 이렇게 되는데요. 상대방으로부터 말을 들었을 때 부드럽게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쓰는 말이 됩니다. 이것도 예문을 통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 같은 표현은 예문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좋거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예문 뭐 그럴 수도 있죠. 마 소유 것도 뭐 아리마스요네. 뒤에 요네 붙어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공감을 요청하는 말투도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앞에 마를 넣어줌으로써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라는 느낌을 조금 더 깊게 낼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괜찮을 것 같아요 할 때도 똑같습니다. 마 다이조부다 오마이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뭐 어떻게든 되겠죠. 다 비슷하지만요 뒤에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 발음을 해보시면 가장 자신에게 잘 맞는 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거 읽어보겠습니다. 마 난또가 나르데쇼 뭐 어떻게든 되겠죠 라는 표현으로 쇼를 넣어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 번 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なんか綺麗になったなんか綺麗になったなんか綺麗になった 네 번째는 난가 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의미는 그게 뭐랄까 라는 뜻이 됩니다. 이 나는 우리가 난데스까 뭐인가요의 한자 떠올려주시면 되는데 무언가로 직독직해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한국어로 친다면 그냥 뭔가 왠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말을 부드럽게 하신다거나 애매한 느낌을 표현할 때 자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난가 교와 스카레마시다. 나 오늘 너무 힘드네요. 지쳤어요 할 때 쓸 수 있겠고요. 비슷하지만 다른 느낌으로 난가 이匂이가 시마스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이 물론 그냥匂이가 이데스 해도 괜찮겠지만 앞에 난가 해주시면서 냄새가 뭐였지? 조언이 뭐였지? 하는 생각하는 시간도 벌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가 됩니다. 비가 올 것 같네요. 아메가 후리소 데스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지만 생각할 시간을 벌고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심각한 말 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그냥 생각 말할 거야 라는 가벼운 느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난가 아메가 후리소 데스네 하고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어서 다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そうですね。申し訳ございません。そうですね。申し訳ございません。そうですね。申し訳ございません。 다섯 번째는 소데스네가 됩니다. 이거는 뭐 설명할 것도 없을 정도로 애니에서도 현실 생활에서도 정말 자주 들리는 말인데요. 생각할 시간을 벌면서도 상대가 한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잘 이해했다, 머릿속에 들어왔다 라는 인식을 주게 돼요. 이 표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양면성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완전 공감해요. 소데스네. 제 말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반대편으로는 일단 당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소데스네로 인정은 할게요. 근데 다른 생각도 있어요 하고 반대의 말을 꺼내기 전에 쿠션처럼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예문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 글쎄요 다음 주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할 때 소데스네 라이슈가 이일까모시레마센 여기에서는 다음 주가 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전에 말했던 사람이 되게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다음 주에 합시다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의 소데스네가 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요. 소데스네 와타시모 소오모이마스 그렇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동일하게 당신의 의견에 나는 동의한다 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어가 보면요. 소데스네
今日はとてもいい天気ですね. 다 똑같이 좋은 의미로만 일단 써지긴 했는데요. 이 뒤에 내가 붙어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거의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어 할 때도 아 그랬나 아 그런가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분들이다 하시면 소데스네 소데스까는 그냥 입버릇처럼 해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実はまたお願いなんだけど実はまたお願いなんだけど実はまたお願いなんだけど 아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라는 표현이고요. 일본어로는 지츠와가 됩니다. 이 표현은 지츠, 사실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무언가 숨겨있던 사실을 말할 때라든지 조금 의외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자주 씁니다. 그래서 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지츠와 사실은 말이에요. 아마리 지신가 나이 데스 혹은 아마리 지신가 아리마센의 느낌으로 사용이 되겠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되게 당당해 보이고 자신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저 그렇지 않아요. 의외죠. 할 때 우리는 쓸 수가 있다. 이어서 두 번째는요. 지츠와 뭐 다메시테 미마시다. 사실 저 이거 처음 아니에요. 여기 와본 적 있어요. 말할 때 이렇게 조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외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사실은 그래요. 할 때 이 한 단어로 해결이 가능하다.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표현은 지츠와 가라이모노가 니가테난 데스. 사실은요. 저 한국인이지만요.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할 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요. 우리 7번째 표현으로 달려왔는데요. ちょっとなんというかちょっとなんというかちょっとなんというか 지금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 45개나 되기 때문에 간바르시카 나이 데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같이 발음을 해주실게요. 이번 표현은요. 도이유가라고 하는데요. 이 도이유는 사실 다양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앞에 문장이 왔다면 도이유가 붙어서 어쩌고저쩌고 라고 말한다 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명사라든지 이름 조각 같은 걸 앞에 붙여서 뭐뭐라고 하는 식당 이런 식으로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줄 때 자주 쓰이는 친구가 되겠는데요. 또 이유카 질문형처럼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랄까 라기보다는 의 느낌인데 이것도 현지인들이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말을 했는데 조금 더 고쳐서 말하고 싶을 때라든지 내가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사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 때 뭔가 대체를 하고 싶은 상황이 왔을 때 쓰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어렵다기보다는 솔직히 무지카시 데스.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사실 불가능에 가깝겠네요 하고 말을 수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습니다. 무지카시というか ほとんど無理だと思います. 호톤도가 어려우시면 빼도 전혀 문제 안 되고요. 무지카시というか無理だと思います. 뭐 정말 무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도요. というか 요거 앞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というか 그렇다기보다는 私も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よ.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서 말을 못 드리는 거지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할 때 というか私も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よ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피곤하다기보다는 우리 아까 전에 나왔던 단어 또 나왔네요. 疲れる 이번에 과거형이 됩니다. 疲れた というか 내가 피곤하다? 라기보다는 眠いですね 졸려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 이유가라는 것은 연결 조각 토가 여기에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으로도 쓰이지만 앞에 무언가를 넣어서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 토 이유가는 사실 책에서는 되게 가볍게 넘어가기 때문에 현실 생활에서 사용해볼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이 쓰거든요. 요거는 간지를 위해서 무조건 외워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ところで今日はどうしたかところで今日はどうしたかところで今日はどうしたか 다음은 도코로네입니다. 원래 도코로, 장소, 곳을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서라는 표현을 가진 연결 조각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트가 돼서 도코로네라고 하면 그건 그렇고 너가 뭔가 막 말을 하고 있었다 쳐. 근데 그나저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올 거야 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겠고요. 지금 하던 이야기는 일단 넘겨놓고 내가 지금 할 얘기가 있어. 새로운 주제를 좀 꺼내야 될 것 같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일본
일본에 가서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그 친구가 뭔가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나 그 말 중에 너무 궁금한 거 있어 할 때도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ところで 그나저나 あの件はどうなりましたか?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 어떻게 됐어요? 할 때 씁니다. ところで あの件はどうなりましたか? 두 번째 ところで 그건 그렇고 明日は何時に集合ですか? 내일은 몇 시에 만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말을 하고 있을 때 아 그건 그렇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언제 만날지 정하는 거예요 할 때 우리 토코로만 넣으면 돼요. ところで週末の予定はありますか? 그나저나 주말 예정은 계획은 있으신가요? 라고 간결하게 물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そういえばこの間ねそういえばこの間ねそういえばこの間ね 벌써 9번째가 되겠는데요. 이번 표현은 소이에바가 됩니다. 이 소이에바라는 표현 아마 눈치채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이 바가 나오면 우리는 영어로서는 if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거냐면 잘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에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말하다라는 표현이 if의 느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면 이라는 뜻이 됩니다. 사실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통째로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신데요.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라던가 기억난 일을 조금 말하고 싶으실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そういえばあの店閉まったらしいですよ.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표현은요. そういえば傘持ってきましたか? 여기 우산이란 표현 들어가 있고요. 持って 가지고 오셨나요?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 아, すごい雨ですね. 엄청 비가 많이 오네요. 라고 한 다음에 말을 할 수 있겠죠. そういえば傘持ってきましたか? 이런 식으로 새로운 화제를 꺼낼 때 사용이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도 해보면요. そういえば明日は休みですね. 그러고 보니 내일 우리 쉬는 날이네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정말 자주 쓰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우리 벌써 10번째 표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ちなみに私のうちの果樹園です。ちなみに私のうちの果樹園です。ちなみに私のうちの果樹園です。 지나미니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무언가 빡 말을 하시다가 본론과 관련된 정보를 덧붙이고 싶을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지나미니 고래와 무료 데스. 이거 일본 가시면 정말 길거리에서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지나미니 고래와 무료 데스까라. 여러분 진짜 이거 무료라니까요. 라는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지나미니 아시다와 야스미 데스. 참고로 내일은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어츠케테 쿠다사이. 신경 써주세요. 주의해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ちなみに私もそこへ行ったことがあります. 그나저나 저 사실 거기 가본 적이 있거든요 하고 참고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발음이 지나미니 따다다닥 귀에 잘 익혀지는 발음이기 때문에 한번 저랑 같이 뱉어보시면 진짜 잘 외워지실 것 같아요. 한 번씩 더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ちなみにこれは無料です. 그리고 ちなみに明日は休みです. 그리고 ちなみに私もそこへ行ったことがあります. 이렇게 되는 거죠. やっぱり味が染みたな。やっぱり味が染みたな。やっぱり味が染みたな。 이어서 우리 다음으로 야빠리 들어갑니다. 야빠리는 진짜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의미로는 그냥 역시, 아무래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정말 다양한 의미로 쓸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말할 때 봐봐 내 말 맞지? 야빠리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무언가 사람들이랑 상담을 하다가 그리고 논의를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내 말이 맞았어. 야빠리 고래가이 역시 처음에 골랐던 이게 좋아 할 때 결론적인 상황에서도 많이 쓰이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역시까지로만 알고 계셨을 것 같아서 문장으로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야빠리 겨우와 야메테 오키마스. 오늘은 역시 그만둘게요 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일을 할 상황이 아닌데 무리해서 하던 중이었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다가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나 오늘 지금은 그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말하고 싶으실 때 야빠리 겨와 야메테 오키마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야빠리 아나타노 이유도리 데시다. 요거는요 자신이 생각했던 바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세 번째, 야빠리 이해가 이치반 데스네. 역시 집이 최고다. 이건 뭐 한국인들 모두가 생각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 야빠리 이해가 이치반 데스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요것도 한 번 더 읽고 갈게요. 요건 정말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발음을 해서 귀에 익히도록 할게요. 야빠리
야빠리 교와 야메테 오키마스. 그리고 야빠리 아나토의 言う通りでした. 그리고요. 야빠리 얘가 이치반ですね. 라고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공식적인 자리, 비즈니스 미팅 자리에서는 야빠리를 쓰셔서는 안 돼요. 그 대신에 살짝 힘을 빼고 야하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일할 때 일본어를 쓰신다 하신다면 야빠리보다는 야하리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다음 표현으로 넘어갑니다. 一応聞くけど一応聞くけど一応聞くけど 이치요. 이거 정말 자주 쓰이거든요. 의미는 일단은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인으로서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이거 하자. 이거 약간 한국인 말투 아니에요? 그거를 일본식으로 하면 이치요가 됩니다. 이거는 한국의 그 일단이라는 의미랑 동일하게 최소한의 준비는 해놓자. 혹은 일단 이거 먼저 해줘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치요 준비와 시대おきました. 일단 준비는 해놨어요 라는 느낌으로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그래. 이치요 연락だけ しておきますね. 일단 연락만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세 번째, 이치요確認しておきます. 일단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에서 일단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하면은 일단 이치요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아무래도 전 동시통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숨가쁘게 현장이 돌아가거든요. 그때 이치요 가키마스까? 일단 써둘까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을 때도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넘어가서 とりあえず中入りなよとりあえず中入りなよとりあえず中入りなよ 도리아에즈라는 표현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도리아에즈 적힌 간판 보신 적 있으실 거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이 토리가 닭이기 때문에 닭집에서 이 도리아에즈라는 문구를 자주 쓰더라고요. 근데 이거 사실 닭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아에즈라는 건 일단이라는 표현이에요. 도리아에즈라는 친구도 일단이라는 의미지만요.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표현 이치오도 일단이라는 의미였었죠. 둘이 어떻게 다를까 생각을 하게 되실 텐데요. 제가 현지에서 실제로 느꼈던 거는 이치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조금 아래인 입장에서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일할 때 이치오 예리마스 일단 할게요의 느낌이 조금 강한 것 같고 이 도리아에즈라는 표현은 사실 여러분들이 식당을 가셨을 때나 술집에 가셨을 때 정말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주 쓰이게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예문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이치오는 이치오確認しておきます라든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뭐뭐 하겠습니다의 느낌이 같이 붙은 게 많았었죠. 근데 도리아에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앉으세요, 시작해봐요, 맥주 주세요 같이 간단하게 우리가 뭔가 정리하는 멘트로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도리아에즈 거치라니 오스와리 쿠다사이. 일단은요 여기에 앉으세요 인데 사실 일단으로 좀 한국어로 번역을 해버리면 좀 딱딱한 느낌도 드실 수 있는데요. 도리아에즈라는 표현은 사실 정말 부드럽고 그냥 입버릇처럼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도리아에즈 하지메테 미마쇼 라는 표현이 되겠고 사실 이 1번, 2번보다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3번이 됩니다. 도리아에즈 비로 쿠다사이 해서 쓰는데요. 사실 여기도 필요가 없어요. 일본 드라마 보셨다면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리아에즈 비르 일단 저 맥주요까지의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 여행 가셨다 그리고 회식을 가셨다 하셨을 때는 친숙한 마스터가 있는 곳이라면 도리아에즈 비르데 또까데 이데스 정도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正直言うとしんどいよ正直言うとしんどいよ正直言うとしんどいよ 이것도 정말 많이 쓰입니다. 아까는 솔직히 라는 표현, 지츠와 라는 표현 배웠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라고까지 새로운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正直言うと말 그대로 속마음 같은 걸 말할 때 사용을 하게 돼요. 처음에 배웠던 지츠와 라는 표현이랑 무엇이 다른가 하자면 지츠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사건에 대한 내용, 그 사람의 경험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正直言うと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호소하는 느낌이 조금 더 제 느끼기엔 있는 것 같아요. 예문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正直言うと 솔직하게 말하면 少し不安です. 말 그대로 감정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불안해요. 솔직히 말하면요 가 되겠고요. 여기에 아까 전에 배웠던 지츠와 넣어보셔도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츠와 正直不安です 이래도 말이 안 되지 않고요. 문법적으로 틀린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나라면 正直言うと 쪽이 조금 더 자연스럽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正直言うと あまり
아마리 기대시대 이마센 데시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았어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는데요. 세 번째는 솔직히言うと それはちょっと困ります。이 표현은 그냥 통째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言うと 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뒤에 ちょっと困ります 라는 표현 정말 중요합니다. 고마르 라는 표현은 곤란하다, 난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인들은 직접적으로 싫다, 뭐 좋다 말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직하게 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뒤에는 살짝 쿠션을 깔아줍니다. 그래서 안 돼요, 힘들어요, 솔직히言うと 無理です라고 하는 것보다는 솔직히言うと 困ります. 그렇게 하시면 솔직히 말하면 저 너무 곤란해요 이 느낌으로 일본인들은 말한다 라는 것도 한번 힌트로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벌써 15번째로 넘어왔네요. すいませんが存じ上げませんわすいませんが存じ上げませんわすいませんが存じ上げませんわ 15번째 표현은 스미마센가가 됩니다. 사실 이 스미마센이라는 표현은 한국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스미마센 말 그대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죠. 근데 뒤에 가가 붙었어요. 뭐뭐이지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요. 스미마센가 라고 하면 죄송한데요 라고 해서 어떠한 부탁을 하고 싶을 때 그 앞에다가 말해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스미마센가 少し静かにしていただけますか? 다시 한번 해볼까요? すいませんが少し静かにしていただけますか? 이런 느낌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도 すみませんが道を教えていただけますか?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していただけますか? 이 표현은요, 뭔가 부탁할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 이건 조금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표현 すみませんがもう一度言っていただけますか? 이것도 똑같이 いただけますか? 해주실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 카가 아니라 가가 들어갔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바로바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15번째까지 왔는데요. 지금 1번부터 15번째는 뜸들이기라던가 화제 전환에서 필요한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16번부터는 또 새로운 파트가 시작돼요. 의견을 표현할 때라든지 정정할 때 그리고 추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何? 일단 여러분 너무 쉬운 표현이 바로 마중을 나왔어요. 에가 됩니다. 사실 이 에가요 진짜 신기한 친구예요. 에도 되고 에도 되고 도 됩니다. 다만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드라마, 애니 보셨을 때 여기서는 어떤 느낌으로 쓰인 거지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예문 읽어보면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에또라는 표현 나왔었는데요. 에또는 정말 뒤에 말하기 전에 시간을 끄는 느낌이었다면 이쪽에는 조금 달라요. 조금 더 감정을 넣어서 표현할 때 사용이 가능한 친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잠깐 생각 좀 할게요 할 때ちょっと考えさせてください. 그게 맞아요? 아 진짜요? 할 때 라고 해주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일자로 뿜어주시면서 ちょっと考えさせてください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 표현도 그거 몰랐어요 할 때 의외다 라는 느낌의 악센트로 それは知りませんでしたそれは知りませんでした 앞에 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신기한데 의외네요 할 때 本当ですか?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사람마다 조금 텐션이 다르기 때문에 本当ですか?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本当ですか?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틀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악센트를 찾기 위해서 같이 발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벌써 17번째인데요. じゃあお母さんに聞いてみる。じゃあお母さんに聞いてみる。じゃあお母さんに聞いてみる。 이것도 정말 자주 나와요. 너무 간단하죠? 한국어 그대로예요. 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잖아요. 다만 일본어에는 의가 없기 때문에 이 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예문을 통해서 같이 발음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치가 이거나 어느 쪽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ちょっと難しいですね. 한 번 더 ちょっと難しいですね. 말 그대로 한국어의 을 로 해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입니다. 마다 기메라레마센 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つまり花火が横から見えるってことじゃねつまり花火が横から見えるってことじゃねつまり花火が横から見えるってことじゃね 다음은요, 즈마리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뜻은 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길게 얘기해왔던 걸 간결하게 정리할 때 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길게 말을 할 때 즈마리 도일 것도 그래서 결말은 뭐라는 거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볼게요. 즈마리 교와 이케나이 또이의 것도 데스네. 그러니까 당신 말은요, 오늘은 갈 수 없다
있다 라는 것이네요가 됩니다. 그리고요, 요거 두 번째 것도 스마리 시간가 다리나이인데스네, 즉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네요 라고 사용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스마리 와타시타치와 마치가tte 있다는데스네 라고 해서 즉 이라는 표현을 일본어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라는 발음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연습용으로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例えば네, 이어서 다토에바가 됩니다. 이 다토에바 정말 많이 쓰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들이 입에 붙이고 살았던 말이에요. 한국어 뜻으로는 예를 들면 이 됩니다. 이 표현은 일본 가셔서 일본 문제집 보시면 정말 많을 거예요. 한국어 그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야 될 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예문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토에바는 다토에바 고나 호호 모 아리마스.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다토에바 일본대와 고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요 하면서 액션을 보여주실 때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뉴 추천할 때 다토에바 라멘와 도우데스까?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もちろん習えますよもちろん習えますよもちろん習えますよ 이어서 우리 다음 표현이 되겠는데요. 모치렁입니다. 모치렁 너무 발음이 귀여워서 저희 아버지도 알 것 같은 단어인데요. 모치렁 물론이죠 라는 뜻이고 물론 뭐뭐 합니다 해서 뒤에를 생략해서 말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확신을 가지고 상대의 말에 동의를 할 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모치렁 다이조부 데스. 물론이죠. 괜찮아요 하시게 되겠고요. 두 번째 표현 모치렁 오보에테 이마스. 당연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사실 이 콤마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치렁 오보에테마스 라고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치롱 요러컨데 데치다이마스. 기쁘게 도와드릴게요 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確かに配慮が足りませんでした。確かに配慮が足りませんでした。確かに配慮が足りませんでした。 21번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도 정말 자주 쓰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발음은 다시카니가 되고 뜻으로는 확실히 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카까지만 쓰는 경우도 지금까지 있었지만요. 오늘은 일단 세트로 익혀가도록 할게요. 이 표현은 그러게요 하면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감할 때 자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시카니 소레와 소데스네. 뭐 확실히 그건 그렇네요.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다시카니 와타시모 소 간지마시다. 확실히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카니 사이킨 아타타카쿠 나리마시다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시카니 확실히라고 외워도 괜찮지만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그러게요의 느낌으로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なるほどそういうことかなるほどそういうことかなるほどそういうことか 이어서 우리 22번째 표현 나르호도가 됩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에서 뿔테 안경 같은 거 이렇게 올리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에서 꼭 말해요. 나르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에서 나르호도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아직 감이 없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표현은 이렇게 한국어 뜻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언가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납득했다. 그런 말이구나의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외울 때 너무 안 외워져서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외웠거든요. 나루는 원래 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액션 조각이잖아요. 그리고 호도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할 때 그 정도를 말하는데요. 되기 위한 정도라고 생각을 해놓고 이거를 말할 때 이 정도 말하면 그 정도로 답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억지로 꺾어서 생각을 하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입에 한번 익으면 너무 잘 쓰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만 한번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표현은 나루호도 데스네 라고 해서 나루호도 자체를 이름 조각처럼 받아들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 나루호도 소유 것도 났던 데스네. 그렇구나 그런 말이었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나루호도 소레와 시리마센 데시다. 진짜요? 그건 몰랐어요 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상대방이 새로운 사실을 알려줬을 때 그게 내 이해가 되기에 딱 좋은 정도이네로 외워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次行きます.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急に何なんですか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急に何なんですか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急に何なんですかちょっと待ってく
くださ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이것도 직접 입으로 뱉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실 수 있어요. 이 뜻은 그냥 잠깐만요인데 셔또가 들어가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잠시 시간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셔또 마tte 쿠다사이. 이마 시라베마스.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 지금 제가 검색해 볼게요. 알아볼게요 라고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셔또 마tte 쿠다사이. 마다 오와tte 이마센. 좀 기다려 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셔또 마tte 쿠다사이. 대화니 데마스. 좀 기다려 주세요. 전화 받을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셔또 마tte 쿠다사이를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감정도 다르게 되니까요. 꼭 같이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よかったら今度食べに来てください。よかったら今度食べに来てください。よかったら今度食べに来てください。 네, 이어서 요카따라 라는 표현을 가져와 봤습니다. 뜻으로는요, 따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if의 느낌이 들어가서 괜찮으시다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 되겠어요. 첫 번째 예문으로는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카따라 이쇼니 이키마센까? 괜찮으시면 같이 가지 않으실래요? 그러니까 이 요카따라 괜찮으시다면 이라는 표현 안에 이미 시간 되세요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 뭐 요카따라 코레 스카테 쿠다사이. 괜찮으시면 이거 사용해 보세요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한국어로 딱 이렇게 보면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는 괜찮으니 당신만 신경 쓰지 않으신다면 제 거 쓰세요 라는 느낌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가면요, 요카따라 고치라모 도저. 괜찮으시면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오니기리 있는데 이것도 드세요 할 때 우리는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다이조부 데스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お手数ですが早急にご連絡ください。お手数ですが早急にご連絡ください。お手数ですが早急にご連絡ください。 한번 이어서 25번, 25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공식적인 자리라든지 회사 그리고 거래처와 함께 할 때 쓰기 좋은 문장이 되겠어요. 다소 조금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눈으로 그리고 입으로만 따라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뜯어서 의미를 조금 이해해 보자면요. 여기 앞에 일단 손이라는 뜻을 가진 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라고 발음을 하는 이 친구는요, 숫자 할 때 나오는 그 친구가 맞아요. 그래서 몇 개월, 수개월 할 때도 우리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오테스 데스가 라고 하시면 손이 많이 가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손이 몇 개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이 몇 개나 걸릴지 모를 정도이지만 으로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번거롭다 라는 느낌보다는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무언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테스 데스가 모이치도 오네가이시마스. 그리고 한 번 더. 오테스 데스가 고가쿠니 이타다케마스까? 번거로우시겠지만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표현으로 되겠고요. 마지막 오테스 데스가 고치라니 사인을 오네가이시마스. 사실 이 사인 부탁할 때 그냥 식당에서 하는 사인이면 이렇게 오테스 데스가까지는 안 쓰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면 어딘가에서 내가 대접을 받을 때 아, 내가 대접받고 있구나 라는 감정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귀로는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せっかくなので今日はこっちからせっかくなので今日はこっちからせっかくなので今日はこっちから 26번째 표현입니다. 세카쿠나노데 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하는 곳은 세카쿠라는 곳입니다. 의미는요, 모처럼 이라는 뜻이 되고 이게 바로 뒤에 세카쿠다 또까 세카쿠데스 또까 다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형에 대해서 나노데 이기 때문에를 그냥 붙여줬을 뿐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세카쿠나노데 라는 것은 한국어로 모처럼이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오랜만에 이런 기회가 생겼는데 아, 보내기 아쉬워요 라는 말로 우리는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데요. 세카쿠나노데 샤신을撮りましょう. 우리 진짜 모처럼이니까 이런 기회 많이 없으니까 샤신 撮りましょう. 사진 찍어둬요 라고 하고요. 세카쿠 도쿄에 来たんだから 진짜 모처럼 없는 기회인데 도쿄에 왔으니까 시부야 있고 시부야 가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카쿠 도쿄에 来たんだから 시부야 있고 시부야 가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도요, 똑같아요. 세카쿠 준비したのに 일부러 너를 위해서 준비까지 했는데 이게 뭐야 왜 펑크네 할 때도 쓸 수 있다 해서 무조건 좋은 말이 아니라 아, 이렇게 했는데 아쉽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서 다음 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どちらかというと Yes どちらかというと Yes どちらかというと Yes
どちらかというと요거 엄청 자주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쇼핑을 하러 가서 빨간색, 노란색 옷이 있는데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도 쓸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요즘 일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뭐どちらかというと굳이 말하자면 이 느낌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라는 이どちら의미에만 너무 국한돼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どちらかというと라는 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どちらかというと静かな方が好きです. 그래서 조용한 곳이 좋아요 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이쪽도 굳이 말하자면 어느 쪽인지 라고 하자면 이 느낌으로 どちらかというと反対です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통째로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워야 하신 분들은 아까 저처럼 어느 쪽인지 라고 하자면 해서 하나하나 끊어보는 연습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세 번째, どちらかというと朝方の方です.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どちらかというと朝方の方です. 라고 해서 아침형 인간입니다. 아사가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딱 뚜렷하게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조금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둘러서 말하고 싶을 때 どちらかというと라는 식으로 말을 시작해 보시면서 뒤에 말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とにかく間に合ってよかったとにかく間に合ってよかったとにかく間に合ってよかった 네, 28번 토니카쿠라는 표현인데요. 사실 저는 이 토니카쿠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저는 복잡한 얘기를 해서 깊게 대화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토니카쿠로 시작한다 했을 때 저는 조금 실망을 하긴 합니다. 이 토니카쿠는 말 그대로 어쨌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복잡한 얘기는 일단 접어두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 할 때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토니카쿠 야떼미마쇼. 일단은 해봅시다. 물론 좋은 취지지만 나는 더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거로 조금 잘려졌다 하면 사실 좀 서운한 부분이 있긴 해요. 하지만 사람이 말하기에 따라서 그 전달은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카쿠 이마와 야스ን데 쿠다사이. 어쨌든 다른 일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마와 지금은 야스ን데 쿠다사이. 쉬어주세요 라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토니카쿠 무지데 요카타 데스. 일단은 무엇보다도 어쨌든 아무 일 없어서 다행입니다 라는 식으로 발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어서 なんていうかどの人も不安定な感じがします。なんていうかどの人も不安定な感じがします。なんていうかどの人も不安定な感じがします。 난때유가 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이 이유가 라는 표현, 이 이유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려면 결국엔 이 한 덩어리를 잘라서 이해하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요, 뭐랄까 라는 뜻이 일단 있다는 거 한번 봐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할지 이렇게 따로따로 눈으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원래 이 토이유라는 표현이 이유로 짧게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혼자서 해보실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익혀주셔도 좋습니다. 무언가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맞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 이렇게 말해요. なんていうか うまく言えないんですけど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 말하긴 좀 어렵지만요.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하면서 なんていうかうまく言えないんですけど 라고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 なんていうか少し変な感じがします.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미묘한 기본이 들어요 할 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変な感じ라는 부분이 조금 다소 어색하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조각들로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세 번째, なんていうか ちょっと寂しいですね.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ちょっと寂しい, 쓸쓸하네요, 조금 외롭네요 라는 생각으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요. ぶっちゃけお前みたいのに来られると迷惑なんで。ぶっちゃけお前みたいのに来られると迷惑なんで。ぶっちゃけお前みたいのに来られると迷惑なんで. 우리 벌써 무짜게까지 왔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의미가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정말 허물없는 사이에서만 쓸 수 있어요. 일본에 가서 혼자 외국에 산다는 게 힘든 거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이 아무리 일본 친구들이랑 사귀고 친해져도 뭔가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솔직하게 내 마음이 표현되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였는데요. 그런 친구들에게 무짜게 라는 말을 들었다 하면은 얘가 나를 되게 가깝게 생각하는구나, 나한테 돌려 말하지 않고
알고 까놓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부짜게 라는 표현은 아까 전에 배웠던 쇼지키니 이유도 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부짜게 아마리 스키자 나이 데스. 솔직히 말해서 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와타시 소레 스키자 나이 데스.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일본인들은 한번 쿠션을 깔아서 부짜게 아마리 스키자 나이 데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짜게 스카레마시다. 솔직히 말하면 저 진짜 피곤해요 할 때 부짜게 스카레마시다 라고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부짜게 소코마데 기니시테 이마센.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로 그 사람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사실 3번 문장 이거는 그냥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너 좀 힘들지? 막 이럴 때 아 난 그런 동정 받기 싫어 하신다면 부짜게 소코마데 기니시테 이마센요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파트 2까지의 단어들도 다 배웠는데요. 지금까지는 의견을 전달하신다거나 정정하신다거나 그리고 추측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가 들어갈 파트 3에서는요. 정중한 부탁이라든지 속마음을 고백할 때 그리고 조건을 전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프するよ. 자, 아프するよ. 자, 아프するよ. 그 시작으로 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파트 1보다는 2가 쉽고 2가 쉬운 만큼 3도 여러분들에겐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라는 표현이 됩니다. 원래는 자까지만 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냥 그 음을 조금 더 길게 늘려 태웠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자 맞다네 할 때 그 자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음을 끌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떠한 결론을 내려서 정리하고 싶을 때라든지 바로 행동으로 넘어갈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자, 하지메마쇼우까. 아,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할 때 자의 느낌이 되겠고요. 두 번째, 그냥 인사할 때도 자, 맞다네 해도 괜찮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뉘앙스로 말씀하시고 싶다 하신다면 자, 마다 아시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그냥 안녕히 가세요, 사요나라 이렇게 안 쓰기 때문에 마다 아시다 라는 표현 떼고 그냥 자 해도 되고 자네 해도 괜찮습니다. 헤어질 때요. 그리고 자 고레데 기마리 데스네. 그럼 이걸로 정해진 거네요 하고 말할 때도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자 해서 상황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それで電話したらさ、それで電話したらさ、それで電話したらさ 이어서 소레데라는 표현을 배워볼 텐데요. 이건 정말 연결 조각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연결 조각이 되겠습니다. 이 소레데라는 표현은 한국어로 치면 그래서라고 되는데요. 이 앞에 있는 문장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의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걸 처음에 해석을 하거나 그냥 그 자체의 소레데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뭔가 첫 번째 있었던 내용을 소레로 받고 있다. 그것에 대한 내용 안에서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익혀주시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흐름을 생각해 보신 후에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훨씬 편할 것 같고요. 이렇게 문장이 앞뒤에 없더라도 그냥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되게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말을 해줬다. 그럴 때 소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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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할 때도 그냥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면서 예문에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할 때 소레데? 라고만 해도 괜찮지만 존댓말을 써야 된다 하면 대부분 소레데 결국どうなったんですか? 라는 느낌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이어서 소레데彼は何と言っていましたか?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었나요? 소레데彼は何と言ってましたか?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도모다치니誘われました. 친구가 저를 초대해줬어요. 그래서 소레데 私も一緒に行くことになりました. 나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원래 이런 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행동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알아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でも俺怒れない。でも俺怒れない。でも俺怒れない。 네, 이어서 33번 네모입니다. 아까 전에 배웠던 소레데처럼 얘도 이 네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모는 우리 와타시 모 할 때 그 모가 맞습니다. 네모는 사실 세트로 외워주실 수밖에 없는데 뭐 아까랑 똑같이 해볼까요? 배 A라는 문장이 있고 B가 있다 했을 때는 이거 안에 있는 이야기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느낌이 된다라고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앞에 나왔던 말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거나 자신의 표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 가능합니다. 데모, 하지만요. 근데요. ちょっと心配です. 조금 걱정이 돼요. ぶっちゃけ라던가 正直に言うと 라던가 다 괜찮지만요. 상황에 맞춰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2번. 데모, 뭐遅いですよね. 뭐 벌써 늦었죠 뭐 할 때 데모라고 해서 앞에 사람이 말한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전할 때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네, 3번. 데모, 行ってみたいで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가보고 싶습니다 할 때 데모 사용이 가능합니다. だから余計に腹が立ちますだから余計に腹が立ちますだから余計に腹が立ちます 이어서 우리 새로운 표현 다카라 라는 표현 들어갑니다. 다카라도 똑같이 앞뒤의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아까 우리 처음에 배웠던 표현과 동일하게 단독으로 다카라 내가 말했잖아 라고 하는 것처럼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A와 B의 그런 관계를 알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이 다카라라는 건 그러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름 조각 있잖아요. 명사에다가 카라를 붙이면 어디 부터 라는 뜻이 됐었죠. 근데 이름에 나가 붙는다거나 혹은 명사, 동사, 형용사 뭐 다른 문장이 될 법한 단독으로 괜찮은 친구들이 들어간 다음에 카라가 붙으면 원인을 설명할 때 사용이 됩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시는 것처럼 얘도 뭔가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단독으로 사용되는 거 먼저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실 때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나까라 있던じゃないですか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 나까라心配しなくていいですよ. 나까라 그러니까 心配しなくていいですよ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도 나까라 早く出発した方がいいです 라고 해서 앞에 문장이 있거나 새로운 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그대로 인용해서 거기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しかも相手は年上だってしかも相手は年上だってしかも相手は年上だって 이어서 한번 다음 표현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표현은요. 시카모인데요. 시카모는 게다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카모 같은 경우에도 이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뭐라는 것은 뭐뭐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말한 내용에다가 추가로 말하고 싶은 것을 덧붙일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게 되겠네요. 시카모 내단 뭐 야스인데스. 심지어 가격도 싸요 라고 해서 앞에 이미 칭찬을 했겠죠. 거기다가 심지어 라고 해서 덧붙일 때 영어로 치면 플러스의 느낌을 가지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카모 겨우와 텐키 모이 데스. 심지어 오늘은 날씨도 좋습니다 라고 해서 앞에 나온 문장에다가 추가로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시카모 가레와 소레오 시라나카탄 데스. 심지어 그는 그걸 몰랐대요 라고 해서 새로운 사실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ただその代わりただその代わりただその代わり 다다라는 표현인데요. 다다는 너무 간단하고 또 일본 노래에도 제목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 아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뜻은 다만이라고 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뭔가 좋은 말을 빡 한 다음에 한 가지 걸리는 상황이라든지 한 가지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때 다다라고 해서 조금 조건을 건다든지 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느낌이 되겠는데요. 다다 스코지 시간가 까까리마스.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해서 스코시 시간가 까까리마스 라고 된다. 두 번째도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할 때 다다 히토츠다케 키키타이 것도가 아리마스 라는 느낌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다다 내단가 스코시 다카이 데스 라고 해서 뭔가 내 마음에 걸려있는 그런 말들을 할 때 앞에 붙여서 사용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揚げというよりは焼き鳥じゃないですか。揚げというよりは焼き鳥じゃないですか。揚げというよりは焼き鳥じゃないですか。 또 나왔습니다. 도이유, 뭐뭐라고 하는 이라는 표현이었죠. 이 표현 뒤에 요리가 들어갑니다. 이 요리라는 표현을 단독으로 사용하면 뭐뭐보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데요. 뭔가 해석이 어렵다 하시면 역시 끊어서 이해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뭐뭐라고 하는 것보다 라고 해서 앞에 나온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을 하고 싶을 때 이걸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고아이 또이 요리 무섭다기보다는요, 부한난 데스.
です. 불안한 거예요가 되겠고요. 이것도 어렵다기보다는 무엇이다. 難しいというより時間が足りないんです. 이렇게요. 세 번째, 失敗っていうより 실패라고 보기보다는요. 이経験になりました.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자주 말하고 있고요. 어떤 것에 도전을 했을 때 실패라기보다는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표현을 쓰게 된다. もしかしてなんか怒ってるもしかしてなんか怒ってるもしかしてなんか怒ってる 그리고 이어서요. 벌써 38번. もしかして. 이것도 정말 자주 쓰는데요. 의미로는 혹시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도 발음이 너무 안 외워져서 하나하나 끊어서 외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일본어에서 모시, 혹시라는 뜻을 가진 혹시가 여기에 와 있고 나, 뭐뭐인가라는 뜻이 들어가 있고 시대, 해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어서 붙여보면 혹시나 해서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겠고요. 이 혹시나 해서라는 것은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もしかして道に迷いましたか?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길을 잃어버리셨나요? 라는 느낌으로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해주신다면 그냥 혹시라고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조각을 맞춰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신가요? 라고 조금 더 친절하게 내가 묻고 싶다 라는 것까지 감정을 넣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これももしかして忘れましたか? 설마 잊으신 거예요? 이 느낌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もしかして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私のことを覚えていますか? 저에 대해서 기억 다 하시나요? 라는 느낌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どうやらホテルからは出ていないようだな。どうやらホテルからは出ていないようだな。どうやらホテルからは出ていないようだな。 도야라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정보를 들은 상태에서 도야라 어쩌고저쩌고 하신다면 아무래도 뭐뭐인 것 같다 라고 뭔가 추측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야라 아무래도 아메가 후리소 데스. 비가 올 것 같아요. 굉장히 흐리네요. 그리고 도야라 미치오 마치가에타요 데스.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도야라 가레와 모 가에타요 데스.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あ、そうだ。古本屋でいい本見つけてきたんだよ。あ、そうだ。古本屋でいい本見つけてきたんだよ。あ、そうだ。古本屋でいい本見つけてきたんだよ。 그리고 소다 라는 표현 아까 전에 소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입버릇처럼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얘기하다가 뭔가 갑자기 떠올랐을 때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다 가기요 와스레마시다. 열쇠 까먹었어요 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다 아시타와 야스미 데시다. 그리고 소다 가레니電話しなきゃ라고 해서 까먹었던 사실을 떠올리고 싶을 때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라고 해서 뭔가 상황을 정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여러 내용을 한 번에 모으고 싶으실 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히토코토데 이유또 아까처럼 이유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 표현은요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히토코토데 이유또 감동시마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짜 감동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히토코토데 이유또 다이세이코 데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랬습니다. 라고 해서 결말을 딱 해서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토코토데 이유또 후쿠자츠나 기모치 데스. 이렇게 해서 자신의 감정도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悪いんだけどちょっといいかな悪いんだけどちょっといいかな悪いんだけどちょっといいかな 와르인다께도 이 표현은 정말 자막 없이 그냥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감정이 뭐지? 라고 말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원래 이 와르이, 원래 악마의 악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표현이 원래 정석 의미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와르이네 라고 하면 미안해서 어떡해? 라는 뜻이 됩니다. 정확하게 조금 의미를 되짚어보면 내가 나빴어. 미안해.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와르인다께도 이것도 똑같이 나쁘지만 이라는 의미가 정확한 뜻이 되긴 하겠지만 일본인들 귀에는 미안한데 라고 들린다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실게요. 친한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와르인다께도 스코시 데츠다테 쿠레루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와르인다께도 조금 미안한데 켜와 이케나쿠났다 미안하지만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와르인다께도 뭐 가에르네 미안한데 나 집 갈게 라고 해서 마냥 착하게 안 쓰는 경우도 있다. 조금 차가운 말투로 쓰이기도 한다. 사실 이 와르인다께도 라든지 와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남자 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노래 가사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요. 또 여자와 남자의 경계가 요즘 많이 흐려져 있긴 하지만 남자들의 말투에서 원래 많이 쓰인다까지 알아주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お願いがあるんですが
私の絵に投票していただけるとお願いがあるんですが私の絵に投票していただけるとお願いがあるんですが私の絵に投票していただけると 오네가이가 아른데스가 이거 너무 쉽죠. 오네가이시마스를 조금 풀어서 쓴 거예요. 오네가이 부탁이 있습니다만 해서 가가 마지막에 붙어 있는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중하게 운을 떼는 느낌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입니다. 오네가이가 아른데스가 부탁이 있는데요. 스코시 오지간 이타다케마스까? 살짝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네가이가 아른데스가 스코시 오지간 이타다케마스까? 이어서 오네가이가 아른데스가 これを見ていただけますか? 부탁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라는 느낌이고요. 마지막 오네가이가 아른데스가 明日来ていただけますか? 라고 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始めま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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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続いて 사대라는 표현. 사실 저는 원래 일본 사이트의 블로그를 굉장히 자주 쓰는데요. 거기에서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덥죠? 이런 말 하다가 본론을 꺼낼 때 사대라는 말을 하고 뭐뭐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말을 꼭 적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이라는 의미에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라는 걸 상대방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단어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발음해보세요. 사대, 今日はここまでにしましょう.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그리고 사대, そろそろ帰ろうか. 그럼 이제 집에 갈까? 사대, あの人はどこに行ったんだろう. 그나저나 그 사람 어디 갔을까? 라는 느낌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사대는 이 상황을 조금 진정시키고 정리하고 싶을 때도 사용이 많이 되니까요. 사대, 終わったんですか?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말할 때도 사용이 된다는 거 자주 말씀해보시면 아마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なんとなく良くないかななんとなく良くないかななんとなく良くないかな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요. 마지막은 난토나크가 됩니다. 이 난토나크라는 표현은 콕 집어서 말을 하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대충 그런 느낌이 나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 왠지 그냥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요. 난토나크 왠지 今日は行きたくないです 오늘 가고 싶지 않아요 라든지 난토나크 わかる気がします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라든지 난토나크 嫌な予感がします 라고 해서 뭔가 왠지 모르겠지만 난토나크 대충 뭐 이런 느낌이 나요 할 때 우리는 사용을 할 수 있다까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5개 말문특기 표현법을 배워봤는데요. 이거 솔직히 한 번에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마음에 드시는 거 몇 개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이 다음에 현지인과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 훨씬 편하게 첫마디를 뗄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일본어 회화 생각보다 할만하겠는데? 하고 자신감을 조금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히라가나 하나도 모르던 상태에서 60일 동안 일본어를 공부해서 일상 회화를 마스터한 방법을 강의로 만들어 뒀거든요.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드리는 명원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나 일본어 잘하고 싶다 하시면 이번 기회에 강의 수강도 하시고 챌린지까지 같이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바이바이.